네, 고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3월 7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로 청취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의 최강 시사 팟캐스터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제가 지역 내용을 다루는 시사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근데 지역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바라보는 현안이고, 제가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언론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걸 좀 쉽게 풀어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민들에게는 통찰과 해안을, 그리고 다른 지역 분들에게는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시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바람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 고칼의 제주팟은 먼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강경흠 도의원의 만취운전이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 이런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력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키노트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유튜브용으로 화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로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디오로만 해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제가 아무튼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민선 6기 7기 무려 7년 동안 제주도지사를 역임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 된 우리의 정치인 원희룡 씨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인데요. 이 원희룡 장관이 지난 1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네, 바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그 국토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어떤 대규모 개발, 단지 조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들은 반드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대규모 시설, 요 설비, 어떤 입지가 환경에 큰 문제는 없는지,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미래에도 이용 가능한 국토 개발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전문적인 시선으로 환경부가 봐달라,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환경부가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토부든 산업자원부든 그 해당 개발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 이전의 환경부는요, 이 국토부가 제출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가운데 여러 내용들, 특히 이제 뭐 조류 보호 방안이라든가 조류의 서식지 보호 방안, 그리고 이제 그 예정 지역 내에 멸종 위기 야생 동물 서식 방안들, 뭐 그리고 소음 저감 방안들, 그리고 또 이 일대가 제주 동부 지역 일대가 옛날 용암 동굴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암 동굴과 숨골에 대한 어떤 안전성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른바 반려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반려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부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요런 사항들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으니까 이거를 혹시 개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가 대안을 들고 와라 라고 한번 돌려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은요, 기존 환경부가 반려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보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른바 어제 조건부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언론에 나오거나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그 주장, 논평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이게 3, 4년 만에 환경부의 입장만 뒤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부처의 정체성도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시한을 딱 맞춘 어제까지 사실 그 전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서야 조건부 동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건부 동의의 배경이 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고 특별히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바뀌었을까? 고민을 해보면 딱 이분이 나오죠. 네, 좆바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좋아 빠르게 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기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요즘 그 정부 부처들 보고 세일즈 외교 많이 해라. 돈 되는 거 많이 해라. 경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환경부가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서 요런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경단체들이 지금 최근에 또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좀 설악산 케이블카 요거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아마 조건부 동의였나요? 이런 조치를 내려가지고 환경부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에 휘둘리느냐 지금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제주시 지역의 공항 하나,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의 공항 하나. 뭐 언뜻 보면 비율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이제 뭐 그 논외이니까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분 바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이른바 제주 지역의 민심과 여론 그리고 공항 개발과 추진에 따른 어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원희룡 전 도지사이자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은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계기로 굉장히 지금 힘이 나셨을 겁니다. 자기가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제2공항 사업 이제는 더도 보도 할 거 없이 그냥 가즈아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의 생각은 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2공항 뭐 공항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꼭 제2공항이어야 하고 그게 꼭 현재 위치여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두 정치인 간에 굉장히 뭐 좀 나름대로의 전선이 형성되는 지점이 바로 이 제2공항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2공항 반대 단체들도 그렇고요. 시민사회 단체들도 사실 공항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복잡한 겁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하게 된다면 입지를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좋을지 물론 전문적인 의견과 식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공항이 작은 시설물도 아니고 한 번 건설을 하면 정말 100년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시설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는요. 지금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 주민 투표를 하는 방안,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제2공항, 성산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자. 요런 걸 좀 나름대로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자신의 정치적인 부담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민투표법에 따르면요. 이 주민투표
이 건의할 수 있는 발의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오른쪽에 있는 오영훈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부처장인 왼쪽에 있는 원희룡 도지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주민투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입장 표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 장관도 주민투표를 수용해서 건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오영훈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 그리고 그동안 또 제주도 차원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가지고 좀 제주도와 협의를 해달라, 정보를 공개해달라, 좀 우리에게도 자료를 공유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도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다. 앞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내겠다라면서 쉽지 않을 거다,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를 하긴 했는데요. 제주도 차원에서도 환경 영향평가 동의를 제주도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토지 수용이라든가 모든 절차 하나하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국토부는 어제 환경부의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공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2030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의 원희룡 장관이 재임하는 시절이라든가 오영훈 도지사의 재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 안에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끝없는 갈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찬성 또는 반대단체들 간의 갈등 역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차피 시간은 이렇게 지금 7년, 8년 계속 끌고 왔는데 7년, 8년 동안 차라리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의 절차나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름대로 좀 그런 아쉬운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날씬하네요. 날씬한 청년이 경광봉을 들고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란색 마스크, 그리고 파란색 바람막이, 파란색 운동화까지 아주 깔맞춤을 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누구냐? 바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인 강경흠 씨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주도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29살의 나이에 도의원이 됐어요. 기존에 박희수 전 제주도 의장이 가지고 있었던 32살 도의원 역대 최연소 기록을 깨트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 이력을 보니까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대학생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이런 것 등을 거쳐서 현재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무려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거의 예전에 YS, 우리 서울로 치면은 YS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신인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참고로 이분 이메일 주소입니다. ORZRDONG @ 네이버닷컴인데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참을 봤어요.
오알 지알 올 이게 발음도 안 되잖아. 이게 발음도 안 돼. 예.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봤더니만 아하 아라동 이분 지역구가 아라동이거든요. 아라동을 굉장히 센스 있는 요즘에 MZ 세대의 어떤 감성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이메일 주소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R 영어 OR이 우리 한글로 아처럼 보이고 그리고 영어로 ZR 소문자 ZR이 이게 또 우리 저 한글로 보면 라처럼 보이니까 아하 아라동 정치인 지역구를 둔 정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메일을 쓰고 있구나. 네, 좀 약간 신선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강경흠 이 최연소 도의원께서 지난달 24일 아마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아마 기분이 좋으셨는지 우리의 이 불꽃 남자 강경흠 도의원 제주시청 네 우리 젊음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또 접수하러 또 나타나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분과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좀 많이 달리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뭐 섞어서도 드시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떤 맥주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맥주는 제가 그냥 약간의 풍자를 담아가지고 테라가 아니고 때라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네, 자 어쨌든 요렇게 술을 드셨으면은 네. 절대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있죠. 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자동차 핸들 운전대는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분 네, 운전대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떼지 않고 그대로 잡고 다음날 새벽 1시 30분쯤 자신의 차를 몰고 영평동 자기 집 쪽으로 약 3km 가량을 그냥 운전하고 그렇게 어, 갔나 봅니다. 질주인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자 그런데 이 강경흠 도의원이 이렇게 핸들을 잡고 음주운전을 하는 걸 뭐 누가 차가 비틀비틀 하는 걸 봤는지 아니면 같이 술을 먹었던 누구 일행이 꼰질렀는지 모르겠으나 네 바로 경찰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3 0.08이면 이게 면허 취소인데 0.183이면 굉장히 뭐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나 싶은데 참 사람 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상태로 적발이 돼서 이게 한 이틀 있다가 JIBS 단독 보도로 이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매체마다 야 최연소 도의원이라고 그렇게 기대 많이 했는데 청년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나 싶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어요. 자 어쨌든 강경흠 도의원이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뭐 잘못했다 자숙하겠다 이렇게 반성문 사과문을 써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좀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바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내가 갑자기 기구 이름을 까먹었네. 징계특위 있는지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거를 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제명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현역 도의원에 아무튼 뭐 아라동 지역구 주민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아무튼 저 위원회에 전화를 걸고 난리가 났답니다. 애만큼은 좀 살려달라.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 윤리특위 징계위원회는 결국 당원권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이 부대 조건으로 다음부터는 무조건 음주운전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고 유무와는 상관없이 제명 처리하겠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이게 뭐 또 형사 사건이니까 음주운전은 네 경찰이 바로 이쪽으로 또 보냈습니다. 바로 검찰로 또 송치가 됐습니다.
우리 강경흠 의원님, 이걸로 지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송치를 하고 또 뭐 어떤 뭐 약식 기소를 하든 뭐 벌금 얼마를 받든 요게 또 한번 또 기사가 또 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주도의회, 네, 도의회 역시 지금 윤리특위를 가동을 해서 2012년 이후에 아마 첫 징계 사례로 이번 또 강경흠 도의원의 음주운전이 아마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본인도 자중을 하고 잘 하셨어야 되는데 0.183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변명과 어떤 용서, 쉴드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런 음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강경흠 도의원 앞으로는 좀 정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에 욕심을 내기 전에 다른 청년들처럼 다른 청년들이 어떠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무엇이 안 되는가, 이런 걸 먼저 살펴보는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노트로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준비를 해가지고 좀 해봤는데 이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어쨌든 저도 제가 보완을 해야 될 지점이 좀 분명히 많은 것 같고, 이걸 또 이제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자꾸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도 좀 이렇게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